5월 16일 럭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곡 6구역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유튜브에 6구역 과거 가격, 2년 동안의 가격, 미래는 얼마 될 것이다 보고 했는데, 여기 지면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6구역이 왜 갑자기 이제 좀 거래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4월 18일 날 해링턴 스퀘어 막 줄 서고 뭐 모델하우스 보고 하다 보니까 해링턴 스퀘어 일반 분양가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84 타입이 8억 5,200만 원이에요. 8억 5,200만 원인데 조합원 분양가는 3억 9,200만 원, 조금 1,100에서 조금 상향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억 6천만 원이 차이 나다 보니까 재개발은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4억 6천만 원 아래로만 사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그 확장하고 에어컨 2대, 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 거예요. 그거 하고 뭐 조합원은 제가 그러죠. 마루 색깔까지 틀리다 하고, 그리고 뭐 중문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추가 옵션도 많고요. 주방에 엔지니어 스톤 중요하거든요. 싱크대 그 상판을 엔지니어 스톤이라 그러거든요. 그거까지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원체 제가 요 주변에 하는 거를 이제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합원들한테 듣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한 2년 정도 돼서 인테리어 들어갈 때쯤 되면 이 정비 사업하고 이게 이제 조금 돈이 남을지 뭐 좀 부족하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조합원들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 집이 확실히 좋기는 하거든요. 뭐 붙박이장 같은 것도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양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재개발 입주권을 사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미 이제 도안구역은 이게 발표가 나다 보니까 그 발표 전보다 한 2천에서 5천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도안구역은 또 많이 낮고, 제 생각인데 이제 모델하우스가 조금 좁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제 판상형은 다 똑같거든요, 구조가. 방방, 거실, 방 구조가 비슷한데,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랑힐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뭐 그랑힐스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니까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좁게 나왔어요. 좀 좁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곡 6구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곡 6구역이 최근에 조금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거의 그 철거가 거의 진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구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은 항상 상곡 6구역이 이제 조금 비대위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곡 6구역에 기다리다 지쳐서 도안구역으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도안구역이 오를 때만큼 올랐고, 또 상곡 6구역도 어느 정도 이제 보이니까 6구역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구역 물건이 이제 기존 물건이 싹 없어지고, 거래도 됐지만은 주로 이제 걷어들이죠. 왜 그러냐면 여태 기다렸는데 뭐 11월에 더 오르겠지, 이런 기대 심리로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7호B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7호B는 이제 1, 2, 3은 이제 그 84고요. 106동하고 요 사이에 106동하고 111동, 여기도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가 신일이 조금 가리긴 한데 여기 3뷰 나올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거든요. 7호B 판상형이고요. 조합원 분양가 뭐 해서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더 올라간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지연이자 해갖고 한 이 정도는 추가가 되는 게 그냥 계산상으로는 맞거든요. 이건 정확할 수는 없고요.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 조합은 어쩌든지 이제 비례율을 100% 정도로 맞추려고 할 거예요. 100% 떨어지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니까. 그래서 비례율은 한 100%로 갈 것 같고요. 사실은 103%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자라는 공개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적이 될 것 같아요. 1620인데 2600이면 이 일반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잖아요. 여기 공사비보다 일반 분양가가 많이 오르니까 여기서 조금 많이 저기가 상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준가는 이제 제 예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도안구역도 부동산에서 먼저 이제 뭐 찌라시 같은 게 돌았어요. 구청에 이렇게 낸다더라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그 예상가보다 높게 나와서 요것도 좀 높게 잡았고요. 8억 5,200만 원인데 이제 뭐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면 바로 하고 더 넓게 짓잖아요. 29층, 30층이고 브랜드도 더 좋고 하다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저기 가오가 있지 조금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예상하고 하는 게 도움 참고용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 과거에 막 2020년도 막 그때 그 모든 부동산이 뛸 때 아파트가 그 고점 찍을 때 그럴 때 뭐 5구는 2억 5천, 30평은 3억, 34평은 4억 4천.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에도 안 팔았는데 이런 말씀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고요. 이제 2003년도 25년이 이제 이때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불황이었잖아요. 지금 한 3월까지 가격이 이제 1억 5천에서 2억이고요. 2억 2천에서 2억 4천이고 2억 7천에서 3억 2천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분들이 뭐 경남 아파트라든지 뭐 여기 뭐 주변에 브라운스톤 하나 아파트 주변이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금호 아파트 이런 분들이 사셔요. 어차피 되기는 될 것 같고 오래됐으니까 2008년도부터 뭐 재개발 뭐 조합 설립하고 했으니까 그래갖고 들어오시는 거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이주가 안 되면 조합이 엎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주가 된 상태에서는 1년, 2년 더 걸려도 제일 좋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사고 1, 2년 더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은 정말 힘들어요. 2008년도에 사신 분들 많거든요. 2010년도. 그럼 2008년도에 샀으면 몇 년이죠? 20년 다 돼가지고 28년이면 20년 만에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림 값이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 좋은데 미리 들어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 그때 들어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도 요 해링턴 이러고 나서 제가 4월 초까지 P84 9천짜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래했거든요. 근데 지금 1억 2천에 거래됐거든요. 거래가 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3천이 오른 거잖아요.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 지켜보다가 정말 1년 동안 지켜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촌에.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돈이 이제 총각이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1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일요일마다 와서 돌고 일요일마다 돌고 와서 그래서 적어도 싸게 살려면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요새는 부동산 조금 친해지면 좋잖아요. 부동산에 오셔서 상담하면 이제 내 예산이 얼마다 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8,500에 제일 싸게 산 걸로 압니다. 84 타입. 그분도 1월인가 2월에 샀어요. 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거래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마침 물건이 있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발품을 팔든지 아니면은 기간을 조금 미리 들어가서 조금 기간을 기다리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 집 장만해주라는 게 애들 요새 그렇게 10년 안에 뭐 취직하고 나서 10년, 7년 안에 결혼 안 해요. 그냥 애들 이름으로 한 개 해놓으셔요.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인가에서 들어가면 관리처분인가 해서 입주는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해링턴 스퀘어나 3069역처럼 모델하우스 짓고 일반 분양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피가 제일 비싸니까. 그때 3, 4억대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2, 300원 그냥 불면은 1억 투자해서 뭐 2억 벌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물론 서울 재개발이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근데 서울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추가 분담금도 있고 모르는 동네라 저는 안 해요. 저는 아는 동네하고 제 돈 안에서 하지 그리고 돈 빚내서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내가 5천 뭐 딸이나 아들한테 이제 좀 번 거 5천 갖고 와라 이러면 1억은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셔요. 5, 6년 금방 가요. 근데 이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벌고요. 부동산도 좀 찬찬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일 돈 잘 버시는 분들은 부동산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잘 벌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뭐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결정장애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정을 못 하셔요. 결정을. 계속 알아는 분데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은 평생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부동산을 믿고 하라고 저희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희도 뭐 간판하고 뭐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엄한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믿고 그냥 재개발 요때 들어가시라. 요게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왠지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은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비쌀 때는 따라가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열돼가지고, 지금 한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7호가. 그러더니 이제 3억 나오면 조금 또 이제, 마지막 거래 2억 4천에 했으니까 3억 6천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좀 조금 내려오면 또 중간에서 또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사시라고 하고, 실소유자는 이제 뭐 우리가 서울은 못 가지만 지금 서울에 좋은 데 오르는 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뭐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그냥 똘똘하게 신축, 제일 좋은 거, 역세권, 요런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호선 저렇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기 상동이나 저기 그 철산 강명에서도 오거든요. 바로 전철에서 내리면 우리 집이니까 어지간하게 내려서 마을버스 한 번 타는 거리나 똑같으니까 그런 계산이 되잖아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 6구역은 제일 좋은 거는 다 아시는데 조금 주춤해서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이 사는 시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많이 기다리시지 않고 한 4년 뒤에는 충분히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6구역 요거 말고도 물건들 여러 개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그냥 많이는 못하는데 뭐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 한 10%가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고 또 그중에서 또 한 10% 정도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꾸준히 보시고 있다가 오시는데 좀 결정하실 때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한 번씩 안 굴려주면은 애들 집 사주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아파트,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갭 투자해가지고 그냥 전세 끼고 사놓으면 아파트 값이 자연스럽게 올라서 또 이제 조금 전세금 내주고 그런 식으로 집을 이제 장만을 해줬는데 헌아파트는 안 갑니다, 요새 자녀분들이. 그래서 재개발이 훨씬 한 5, 6년 보고는 애들 집 사주기는 너무 좋거든요. 왜? 그 분담금은 자녀한테 내라 그러고 그냥 그 투자하는 것만 조금 해주면 명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이런 거.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고 뭐 청약통장도 모르고 일반 분양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 애들도 관심이 없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막 설명해가면서 공부시켜가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투자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이끌어 주시면은 어차피 이제 그 자녀 스스로 집 사기는 힘든 세상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길잡이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들어갈 곳 상곡 5구역, 7구역도 같이 하고요. 신촌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촌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촌도 같이 하니까 가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랑힐스 5,000세대이고요. 롯데 2,000세대 입주하는 거 다 봤고요. 입주권 거래, 분양권 거래 했고요. 작전역 힐스테이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라든지 뭐 분양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6구역 지금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곡구역 이제 오늘 마감하면 내일 예비 당첨자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8사 같은 경우는 뭐 C 같은 거는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곡구역.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부평구 재개발이 제가 2005년도에 거기 그 신촌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신촌구역에서. 그래서 부평구 재개발 대표는 아무래도 신촌구역하고 상곡 6구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촌구역하고 상곡 6구역만 시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들은 다 됐잖아요. 주변에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가다가도 이제 상곡 6구역하고 그 상곡구역만 해도 관리처분에서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랑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런 거 잘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작년에 사신 분들도 부수는 거 보고 이제는 이제 될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20년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5년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6구역 충분히 들어오셔도 되고요. 신중하게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럭키부동산에 오시면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 부지고요. 8억 2천만 원인데 저거 무이자로 저기 대출했어요. 4,100만 원. 그래서 이제 2억 8천 프리미엄 받으신다고 하니까 3억 2,100만 원. 사실은 2억 4천에 나온 매물인데 조금 이제 해링턴 지나고 나서 파신다고 해서 4천만 원을 올려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총 3억 2,100만 원이고요. 추가 분담금은 걱정들 하시는데 요거에서 계약시 10%니까 만약에 12월에 일반 분양을 한다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그때 2,3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 2,300만 원 놓고 2억 정도는 그냥 보통 우리 잔금이자 집 한 30% 대출은 안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예상으로 2,600만 원 계산했는데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억은 그냥 84는 9억은 훌쩍 넘는 거고요. 이거는 7위 타입이니까. 근데 7위 타입이 그냥 크기가 저기 그 노부부 둘이 34평 사시다가 조금 줄이면 25평은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 34평 정리하셔갖고 요 7위 타입으로 오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